자, 경남! 화이팅!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잘 이끌으신 민홍철 경남도당회 위원장님과 각 지역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군데 기초자치단체 장을 승리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마 경남에서 이렇게 우리 당이 좋은 성과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경남 도시화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얻어먹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험지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마다하신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라든가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이제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었는데 최근에 주력 산업들이 여러 가지 침체를 겪어서 고용산업 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총생산의 40%는 차지하는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따 말씀하실 적에 한번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비교적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습니다. 9.7% 증가율을 편성을 했고 R&D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할 적에 그 R&D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서부 경남의 KTX 조기 착공을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거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시켜놨는데 이것을 이제 금년에 통과시켜서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해서 이제 이양하는 그런 법안을 올해 중에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권을 더 넓혀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 이제 혁신도시가 와 있는데 미처 이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하고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정부를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면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영세 기업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금년 연말 내년 초쯤 지나가야 비로소 조금씩 이제 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대통령님이 평양을 방문하셔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는데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가
경제교류 협력 쪽에서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북관계의 경제교류 협력 또한 아마 우리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행을 해서 가능한 한 그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경남도지사가 되셔서 앉아계신 모습이니까 제가 제일 저런 기쁩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도 만드시고 또 경제부지사 직속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여당 차원에서 이 제조업 혁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말씀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미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평화당의 손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전원이 의견을 모아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의견과 뜻을 모아서 사법농단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다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고향에 와서 이 정책, 정책 해결을 하는 가져가시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특이하게 좋은 정책으로 저는 묘사하는 게 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혁신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를테면 시즌2를 지금 이찬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만 기획하고 있고 이런 시즌입니다. 이 혁신도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진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한 4,000명이 정도 되고 지금은 인구 증가도 한 1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고용률도 올라가고 각종 경제시스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듯이 나머지 정부에서 나머지 지방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혁신도시 사업이 좀 더 좋은 상태로 진전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남에는 고용 및 산업 2지역이 4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진해하고 통영, 거제, 보성인데 그만큼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데도 진주 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혁신도시 쪽으로 올 수 있다면 그 여파로 고용 및 산업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이 혁신도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 성장해가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진주 혁신 도시에는 정주 여건을 좀 더 개선해서 여기 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이 진주에서 완전히 누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격 기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고 또 고급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혁신 도시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지금 이 부분에다 공공기관들이 더 입주하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듯이 이 혁신 도시 규모를 좀 키워낸다면은 그 발전이 경남 전체에 나갈 것이라 생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혁신 도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공기관 제2차 이주 계획을 확실히 해서 우리 당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이주가 될 수 있게끔, 이전이 될 수 있게끔 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고용과 산업 위기를 돌파하는데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에서 이 문제 박차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으로 인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는 30년 묵은 지역주의가 깨졌습니다. 이러한 경남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곳 경남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항공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또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낙후된 서부 경남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 경남 KTX의 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입니다. 네, 먼저 우리 김경수 문재사님과 또 민홍철 부당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경남을 험지에서 옥토로 만들어내실 또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시군위원님들, 정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경남의 그 경제와 고용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경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남을 동남권의 경제 혁신의 어떤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국정 과제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특별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내 금남권 은생명 특화단지 조성 문제, 그리고 서부 경남의 경남 항로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문제, 이렇게 고부가 가치의 미래 산업으로 경남이 좀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도 챙기겠지만 제가 있는 또 상임위 분야에서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남 도정의 4개년 계획을 보니까 저출생 청력 대응 및 공공 의료 기반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공공산업 조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혁신형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경남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을 가져와 연도별 이 실행 계획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사님께서 경남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고 도지사가 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성공하시길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께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김경수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 안에 반영된 내년도 경남 그 국비 확보액을 보면 4조 8,885억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3천여억 원 증가한 이 규모입니다. 경남도가 올해 초에 세웠던 국비 확보 목표액보다 다소 좀 넘는 목표를 넘는 그런 그 규모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께서 발표하고 계신 도전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합니다. 특히 경남도에서 요청해주고 계시는 제조업, 특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플랫폼 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이라든가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당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그 경남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만 오늘 고용 관련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그 고용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를테면 고용의 규모는 늘고 있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 같은 경우를 보면 고용이 있는 자영업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고용이 없는 1인 자영업은 줄어들고 또 일자리 내용을 보면 상용직은 늘어나는데 임시직은 줄어드는 그런 이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바로 이런 고용 위축, 또 내수 위축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가 늘어난 470조 규모의 확장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예산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영업이 살 수 있는 수요를 내수 수요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또 일용직이나 임시직들도 계속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일자리 소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또 국회 심의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남도와 함께하는 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남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생활 밀착형 SOC, 일자리 친화형 공공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고용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내수도 살리고 하는 그런 경제 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사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예결위 간선을 맡게 된 조정식 후보입니다. 먼저 이번 경남도에서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 협의를 이렇게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김경수 지사가 이제 취임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하나 실현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대한 이 경남 도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 또 당 지도부, 그리고 이동철 우리 도당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함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김경수 지사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지수 고유회 의장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지도부에서 경남이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금까지 이 주도해 왔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자동차, 기계 등 대형 제조업 산업에서 부흥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 시기에 경남 도중에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경남 경제와 산업이 지금 많이 쇠퇴하는 고용 위기, 산업 지역으로도 이렇게 이제 분류도 됐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또 새롭게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활력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경남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경남까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찾아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창원의 경남도청이 들어온 게 1983년도 부산에서 도청을 이전하면서 83년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예산정책 협의를 위해서 도청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3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경남이 이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불을 끄고 새로 다시 뛰는 그런 경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최고위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총장님과 예결위 간사님께서 경남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께서 선거 지원을 오셔서 아까 우리 이동철 도당위원장이 말씀하신 어음을 여러 군데다가 뿌리고 가셨는데 새 지도부께서 반드시 이걸 보정수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많이 어렵고요. 지난 2016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최종 확정치가 0.2% 세무제로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그런 경남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경남도 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그런 도전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국회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경남이 경제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남의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이 네 군데나 있고 어렵다 보니까 경남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게 도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경남 일반적인 현황과 그리고 예산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그 원포인트 집중해야 될 지점이 뭔가 이런 걸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을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님께도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도 그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